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교육을 맡은 바이탈리티 포 라이프 카테고리 매니저 박도균입니다. 주말에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신제품 발표가 있었죠. 웰리스 마스터라고 하는 행사에서 신제품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그 제품 포함해서 바이탈리티 포 라이프 전 제품을 소개를 드릴 건데 제품 가짓수가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중요한 제품을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또 조금 이제 컨츄리나 어떤 웹사이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고요. 12시 10분 정도까지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메모도 하시고 컨츄리 책자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순서대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는 영양소가 이제 5대 영양소라고 있습니다. 5가지 영양소를 크게 이제 5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미네랄은 한국말로 무기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5대 영양소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식단을 골고루 섭취를 하신다고 하면 이 5대 영양소를 충분히 다 섭취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조리 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어떤 영양소의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거의 현대인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타는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반면에 비타민, 미네랄은 좀 적게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신진대사 밸런스가 이제 깨질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여러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몸이 이제 아픈 상태가 되면 이제 당연히 병원에 가서 그 아픈 상태를 바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다른 뭐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그 아픈 상태까지 가기 전에 가지 않게 그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신진대사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로 이제 그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타는 영양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영양소를 잘 우리 몸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 미네랄 위주로 거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뜻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뭐 지방 중에서도 일부 좋은 지방인 오메가3, 그다음에 우리 몸에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물 영양소, 과일 영양소,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식물 영양소들은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는 식물이나 과일에서 추출해내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사 중간에 섭취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드시기도 좀 편하시고 흡수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뭐 본인이 하루에 뭐 한 4개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거가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뭐 내가 뭐 평소에 어떤 약을 먹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그거보다 적은 용량이라도 끊지 않고 하루 드시고 하루 안 드시고 하루 드시고 하루 안 드시고 하는 것보다 좀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게 몸의 밸런스를 바꿔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90일 이상 섭취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시중에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과 멜라로카의 건강기능식품, 멜라로카의 제품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대표적인 그 기술이 올리고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미네랄이 있죠. 미네랄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철분이라든지 이제 칼슘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보통 이제 멸치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철분은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시금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추출을 해낸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미네랄은 식물 안에 이 미네랄의 흡수를 돕는 물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인간의 기술로는 그 돕는 물질까지 같이 추출을 해내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흡수를 돕는 물질이 옆에 있지 않으면 어쨌든 먹어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안 먹느니만 못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 별 효과를 못 느끼게 되는 그 부분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멜라로카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식물에 들어가 있는 형태 그대로 그래서 섬유소와 단백질을 미네랄로 이제 감싼 부분이 이제 올리고 복합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미국에 현재 지금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흡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회사의 여러 가지 제품들보다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미네랄보다 감싸놨기 때문에 부피가 좀 큽니다. 네, 크기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에 있는 뒤에 설명드릴 종합 비타민,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정을 이제 섭취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원래 미국에는 하루에 2정으로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정을 섭취하려고 보니까 어, 정제 수가 크기가 거의 이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먹기엔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4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여러 가지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알약 크기가 크고 개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게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올리고 복합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미네랄보다 부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개수도 좀 많아졌고 그다음에 몸에서 소화하는 시간도 좀 더 길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을 하는 알약이 커지고 조금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올리고복합물을 저희가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수율에 타사에 대비 월등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멀티비타민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몸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할 때 멀티비타민을 제외하고 섭취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인 어떤 그런 효과밖에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본인이 무릎이 아프든 눈이 좋지 않든 혈관이 좋지 않든 어쨌든 멀티비타민과 를 기본으로 섭취를 하시고 거기에 뭐 눈 영양제, 관절 영양제, 혈관 영양제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드리면 우선은 총 세 가지 제품, 우먼하고 맨 그리고 뒤에 나오는 50 플러스의 제품이 있는데 50 플러스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5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0대 이상이 드시는 제품이죠. 근데 그러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시작이 됐는지 그 이후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갱년기가 시작이 돼서 폐경까지 가게 되면 이제 50 플러스를 섭취를 하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그냥 나이에 따라서 50 플러스를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질병에 조금 더 취약해지는 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항산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뼈 건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면역과 관련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양소들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식물 영양소, 항산화를 해줄 수 있는 식물 영양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식물 영양소, 식물
굉장히 크죠. 그러면 몸에 있는 철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 제품을 통해서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먼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신 분은 한번 퇴장을 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과 우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50살 이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그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이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피로와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면역과 관련한 영양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이제 50살 이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로나 면역 쪽에 좀 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50살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그 질병에 조금 더 취약한 나이이기 때문에 면역과 항산화 쪽에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뼈 건강 제품으로 이제 칼슘 컴플릿과 비타민 D, 그 다음에 관절 건강으로 리플레넥스 ES라고 하는 제품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칼슘 컴플릿이라고 하는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종합 비타민에도 같이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멀티비타민을 섭취함으로써 충분히 칼슘 섭취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칼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갱년기가 시작이 되신 분들, 그다음에 20대 뭐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체중에 좀 많이 민감하셔가지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식사량이 줄기 때문에 칼슘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여성분들에게 취약한데 종합 비타민 자체에 기본적으로 함량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대라든지 그 성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칼슘을 섭취를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서 만약에 내가 갱년기나 폐경의 나이대다라고 하시면 종합 비타민 플러스 칼슘 컴플릿을 추가로 더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칼슘의 이제 흡수를 돕는 물질인 이제 비타민 D나 마그네슘까지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제품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리고 공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율에 강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 D인데 지금은 이제 한여름이기 때문에 조금 이 비타민 D가 여러분들 몸에 좀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사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햇빛 요즘에 너무 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햇빛을 쬐 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한국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면 한국인의 대부분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거가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뼈 건강이겠지만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두뇌부터 시작해서 머리 발끝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특히 세포 자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D고요. 그 다음에 두뇌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 우리의 기분을 관장하거나 수면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비타민 D가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수면 리듬이 좀 좋지 않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비타민 D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오는 그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소비자분들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3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뼈 형성과 유지, 뭐 그 골다공증과 관련한 뼈 건강 쪽에 이제 우선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호르몬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레넥스는 이제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의 어떤 그 회복을 돕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글루코사민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글루코사민이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글루코사민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저희 제품이든 시중에 있는 모든 제품이든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량도 1500ml로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글루코사민만 섭취를 한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제일 싼 제품을 섭취를 하는 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글루코사민이 관절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관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뼈와 뼈 사이를 그 부딪히지 않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게 연골인데 이 연골 자체가 나이를 먹으면 이제 닳게 되죠. 그래서 뼈끼리 부딪히면서 여기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연골 자체를 정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처럼 많이 재생을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를 해주거나 또는 아프지 않게 염증을 없애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염증과 관련한 어떤 그 리프리넥스 ES라고 하는 저희 제품의 그 연골 자체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관절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울 수 있게 여기 보시면 디메틸설폰이라고 하는 MSM이라고 하는 원료가 우선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그 관절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브로멜라인, 생강, 녹차 같은 그러한 성분들이 타사의 제품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섭취를 해보시면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떤 관절의 뻣뻣함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리프레넥스 ES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장건강 제품을 소개를 드릴 거고 여기에 추가로 금요일에 발표가 아니, 토요일에 발표가 됐던 신제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또 한국어로는 또 유산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개가 동일하진 않지만 뭐 한국에서는 두 개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유해균의 침입을 억제하고 뭐 여러 가지 영양소 흡수를 돕거나 배변 활동을 돕고 그다음에 면역 체계를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에요.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서식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에 서식을 하거나 아니면 식물에 서식을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해균은 공기를 좋아하는 균입니다. 좋아하거나 공기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공 중에도 유해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 입속으로 들어가서 제 몸 안으로 침투를 하겠죠. 침입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결국에는 유해균이 조금 더 많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공기 중에 없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먹지 않으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유해균에 우리 몸이 점령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를 당연히 여러분께서 많이 잘 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제품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대부분 뭐 시중에 뭐 락토핏이라든지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어, 뭐 본인들만의 어떤 무슨 뭐 특허 등등등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 실제 균수 자체는 거의 한 10억에서 많으면 한 40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플로리파이는 하루에 100억을 섭취할 수 있는 7종의 프리미엄 유산균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는 소장이 있고 이제 대장이 있는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오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대장은 다 쓰고 난 거를 이제 버리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이제 건강해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 소장 쪽에는 주로 락토바실러스라는 게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 쪽에는 비피더스라는 게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의 장이라고 하는 소장과 대장 모두 다를 아울러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플로리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들어갔을 때 알아서 증식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얘도 먹을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의 증식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대표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따로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지 않아도 플로리파이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거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거보다 좀 적은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100억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플로리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과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은 종류는 똑같지만 서로 둘이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서로 먹이 경쟁을 하거나 그러면 속이 조금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장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좀 적게 한 40억 정도. 근데 40억이라고 해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제품들보다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른들 거보다 한 종의 유산균이 더 들어있는데 그게 어머니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거를 이제 포함시켰냐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역할에서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산균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거에는 한 종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다만 아이들이 좀 먹기 쉽게 이 캡슐 자체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기 쉽게 분말 형태로 포도맛, 딸기맛으로 합성 향료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산균을 아이들을 먹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가급적이면 돌 지난 이후에 섭취를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너무 어린아이라서 그 뭐 이유식에 좀 타먹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플로리파이를 캡슐을 까셔가지고 그 가루만 섭취를 하셔도 됩니다. 캡슐은 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까셔가지고 절반 정도를 이유식이나 이런 부분에 섞어서 주셔도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사람 몸 온도보다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뜨거웠을 때보다 좀 식혀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섞어가지고 주시면 아이들의 장 건강에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에 발표가 됐던 게 이제 그 플로리파이 또 하나의 제품인 우먼 이너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여성분들의 이제 질건강 유산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 여성분의 그 질건강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도움이 변화가 되는지, 또 좋아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과를 토대로 이 제품의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부원료로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주로 우유에서 추출을 하는 좀 면역과 관련한 어떤 그 항염에 관련한 그런 부분이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위한 당연히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 제품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냉장 보관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너무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걱정이 되시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근데 뭐 이 제품 자체의 효과에는 어느 정도의 그 온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들을 테스트를 다 거쳐놨기 때문에 집이 뭐 어떤 제품을 놓는 공간이 너무 더운 공간이다. 그렇지만 않으면 어, 냉장고에 굳이 보관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냉장 보관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섭취를 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만 섭취를 해도 섭취 전에 그 질 내의 균총, 유산균 수가 한 15일 정도만 섭취를 해도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산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 반대로 유해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올라가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올라가는 만큼 유해균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산균이 떨어져 있으면 반대로 그만큼 유해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제품을 섭취를 하고 약 10일 정도 후에 질내 유산균이 잘 정착되고 증식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실제로 보통 이제 질염의 임상학적 지표라고 하는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누젠트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에서 3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고요. 4에서 6까지는 중간 단계, 7에서 10은 이제 실제 질병으로 넘어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제 한 4에서 5 정도, 5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섭취를 시켜봤더니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제품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재발이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제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재발률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효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질염의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15일 정도 섭취를 했을 때 굉장히 호전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소양감이라든지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호전되는 거를
제품을 섭취한 이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유사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다른 저희 사업자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질유래 유산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떤 무슨 TV에 많이 나오는 쇼닥터라고 하는 얼굴이 많이 알려진 그 사람 제품인데 누구누구 박사가 직접 배합한 여성 질유래 유산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유산균이기 때문에 또 특허라고 써 있네요. 특허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보시면은 단지 여성의 그 질에서 추출한 부분의 방법,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 저렇게 추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면 그냥 본인이 내가 이렇게 추출할 테니까 특허 내주십시오라고 하면 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묘하게 특허 유산균이라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실제 제품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저희 제품은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제품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장 건강, 유산균 증식, 그다음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은 이건 전지현이 광고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저희 제품보다 가격이 좀 쌉니다. 그러면 이 제품도 똑같이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희 제품이 좀 더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소비자분들이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질 건강과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제품은 질 건강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체 적용 시험, 실제로 먹었을 때 이 질 건강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도 거쳤고요. 그리고 기능성은 질 건강과 장 건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 건강 제품인데 마치 질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좀 소비자를 좀 현혹하는 그러한 제품이겠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제품 어디에도 질 건강에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제품은 단지 그냥 어디에서 추출했다 이 부분만 가지고 그냥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좀 호도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리파이 우먼 이너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질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플로리파이를 먹던 사람은 이걸 먹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제품은 철저하게 여성의 질 건강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장 건강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플로리파이를 기본으로 하시되 여성분들은 거기에 추가로 플로리파이 우먼 이너 프로바이오틱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구매를 하시면 플로리파이를 무료로 드리는 프로모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은 플로리파이를 무조건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연령대는 이제 어떤 분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연령대에 다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임신을 하셨거나 수유를 하시거나 아주 영유아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섭취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셔라라는 문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제품을 먹었을 때 그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단지 조금 어떤 먹었을 때 혹시라도 뭐 이상 반응이 있거나 본인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라라는 거지. 이 제품을 드시는 데 있어서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드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식이섬유 제품이 있는데, 식이섬유는 이제 위에 포만감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체내에 있는 독소들을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 또는 이제 변을 원활하게 좀 해주는 역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 전에 드시면 다이어트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과도한 지방이나 이런 부분 독소라든지 이제 변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플로리파이어와 같이 섭취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이브아이즈 식이섬유라고 하는 제품은 이 안에 차전자피 식이섬유라는 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쓰고 남은 독소들, 그래서 그 독소들을 빼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자체를 감소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변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을 섭취를 하실 때는 이
그 식이섬유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물에 굉장히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섭취를 하고 물을 많이 드시지 않으면 변에 있는 수분까지 빨아들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변은 딱딱해지고 오히려 변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그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드시면 추가로 물을 한 3컵, 두세 컵 이상 추가로 섭취를 하시는 거를 꼭 반드시 시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혈관 건강 제품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3죠. 그래서 건강한 혈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잘 감소해내 주지 못하면 이게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그럼 쌓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썩어 들어가면서 이 세포 자체, 우리 혈관벽 자체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거나 혈전을 생성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평소에 조금 뭐 당연히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습관으로 건강 혈관을 그 지키시고 거기에 만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좀 쌓였다라고 하면 얼른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주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3인데 이 오메가3는 저희는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하고 좀 그 달라요. 그 어떤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저희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메가 EPA라고 하는 제품은 EPA라는 것이 1100ml, DH라는 게 20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만약에 1000ml 제품, 오메가3 1000ml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제품은 대부분 EPA가 600에서 700ml, DHA가 300에서 40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메가3를 추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뭐 시중에는 뭐 RTG, 오메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우리 몸 안에서 어, 성인들이 오메가3를 먹는 이유는 결국엔 혈행 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오메가3 성분 중에서 혈행 개선은 EPA가 거의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DHA를 먹어서 나쁠 건 없지만 결국에는 혈행 개선에 조금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를 변형을 시켜서 이제 EPA 함량을 굉장히 높여놨죠. 그런데 이 정도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정도의 오메가3의 함량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함량의 EPA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중 중성지방 개선이나 혈행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대 이후부터는 코어메가 EPA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조금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든지 하면 이 파이토메가를 추가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메가는 제품 자체에 콜레스테롤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능성이 있고요. 중성지방도 당연히 개선을 해줄 수도 있지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조금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콜레스테롤 변화가 되기도 하고 주로 간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콜레스테롤 자체는 다 쓴 콜레스테롤을 빨리 빼주는 것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것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다 쓴 콜레스테롤을 빨리 빼주는 방법은 이 파이버와이즈 식이섬유가 하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이 파이토메가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파이토메가하고 파이브아이즈를 같이 또 추가로 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는 이 코어메가라고 하는 제품을 섭취를 하시면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파이토메가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탈리티 콜드토메가는 반대로 DHA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뇌 건강이나 눈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바이탈리티 콜드토메가 특히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연령대는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가장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연령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임신을 하셨을 때 그 내 몸에 있는 DHA가 그대로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어떤 세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임신을 하셨을 때나 수유를 하실 때 반드시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범용적인 어떤 그러한 제품들과는 조금 저희가 성분 차이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게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관련 제품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항산화제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세포막을 손상하고 뭐 질병을 발생하고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옆에 또 하나 자그맣게 만들어지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 결국에는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건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고 그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 몸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죽을 때까지 활성산소를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뭐 과일 영양소들,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들 이러한 부분인데 주로 과일의 껍질이나 씨에 많이 있고 야채나 견과류에 풍부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하고 미네랄도 당연히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제 항산화 능력에 있어서는 과일의 껍질이나 씨, 그다음에 야채가 훨씬 더 항산화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토마토라든지 블루베리, 그다음에 뭐 시금치, 브로콜리, 마늘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라고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항산화 제품을 멜라루카 이제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제품이 이제 있는데 좀 분류를 해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프로벡스 CV는 혈관 쪽에 조금 더 강화가 된 항산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포도씨하고 포도 껍질 추출물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포도씨하고 포도 껍질 추출물이 혈관을 좀 맑게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씨하고 포도 껍질이 이 제품이 한 60% 이상,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원료가 영양소가 포도씨하고 포도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특히 남성들 한 40대 이상이 되면 조금 이제 그 혈관 자체가 항산화가 잘 안 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전에는 혈관이 이만큼 잘 통했다라고 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좁아지는 혈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좁아지는 통로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피의 압력, 우리가 얘기하는 혈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남자분들은 조금씩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4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프로백시브를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좀 혈압이 좀 뭐 가족력도 있고 좀 많이 높다라고 하시면 아래 나와 있는 바이탈리티 코큐텐 플러스를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또한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높은 혈압 감소, 혈압이 높은 상태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이제 간혹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저혈압인데 코큐텐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높은 혈압일 때 떨어뜨려 주는 거지 혈압 자체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혈압이든 뭐 정상 혈압이든 드셔도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만 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프로벡스 CV와 바이타리트 코큐텐 플러스를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혈압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 몸의 전체적인 항산화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세라이즈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항산화를 이 제품 하나가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항산화의 어떤 제품의 능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프로벡스 CV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세라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몸에 뭔가 항산화가 안 되고 있다. 우리 몸이 산화되고 있다. 그 활성산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부터 먼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게 세라이즈이고요. 그 밑에 또 특히 피부와 또 같이 더불어서 섭취를 할 수 있는 게 클로렐라라고 하는 성분. 그래서 우리 그 뉴트리필 클로렐라라고 하는 거는 실외에서 키운 그래서 아무래도 엽록소 함량이나 그런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게 뉴트리필 클로렐라이고요. 스피루리나와 같이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 및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라이즈를 섭취를 하시고 혈압이 좀 높으시다라고 하시면 프로벡스 CV 추가로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그 제품은 이제 면역과 관련한 이것도 역시 항산화에 관련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잡지를 못하면 이 활성산소는 결국에는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요. 세포를 그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들, 뭐 피부 세포들도 있고, 뭐 상표 세포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면역 세포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면역 세포도 유해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반대로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면역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 액티베이트 C, 액티베이트라는 제품인데 이 두 가지 제품의 차이는 함량 자체, 효과 자체는 이 액티베이트 C가 조금 더 높습니다. 비타민C도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연도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분말 타입으로 물에 타서 섭취를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든
누구든 섭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액티베이트는 조금 더 그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인삼 분말이나 레몬 추출물, 녹차 추출물 같은 부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평상시에 면역을 좀 지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액티베이트를 섭취를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요. 뭔가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 아니면 조금 뭐 몸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거나 환절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액티베이트 C를 섭취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몸의 밸런스를 올리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단지 그냥 비타민 C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그래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 다 필요 없고 비타민 C만 먹을래라고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비타민 C라고 하는 부분들은 속을 좀 쓰리게 하는 산성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을 좀 쓰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렇지 않게 하는 중성화 작업을 그 작업을 해놓은 중성화 공법으로 해놓은 비타민 C가 프로타시 플러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속이 너무 좋지 않다, 근데 난 비타민 C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액티베이트 C는 속을 조금 만약에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쓰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 제품은 주로 식사를 하시고 드셔야 되는데 이 제품은 공복에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ml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프루타시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밸런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항산화에서 우리 몸에서 이제 외부에서 뭔가 그 세포가 공격을 받거나 하면 그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세포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 그러면 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그걸 싸우기 위해서 몸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그 작용을 하냐면 열이 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콧물이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게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염증 자체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회복시켜 주느냐, 우리 몸을 다시 그 원상태로 돌려주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앞서 나와 있던 이러한 제품들은 어, 그 세포가 공격을 받지 않고 튼튼하도록 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 제품은 그러한 공격받은 세포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 강황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해외에서는 이 부분이 염증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섭취를 또 하고 있는 게 강황이고요. 생강, 아로니아 같은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고 세포 손상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픽퍼포먼스 팩이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그다음에 혈관 쪽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그다음에 기본적인 항산화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의 세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AI 밸런스, 그다음에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코오메가, 그다음에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플루리파이 이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픽 퍼포먼스 팩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저 부분 다 따지기 싫다라고 하시면 픽 퍼포먼스 팩이 가장 좋고요. 이 제품을 섭취를 하시면서 내가 관절이 좋지 않다 그러면 리플렉스를 추가로 섭취를 하시고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가르시니아나 누티라텀 또는 뭐 어테인 같은 그런 단백질 제품을 같이 섭취를 하시는 그래서 우리 멜라루카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효과가 뛰어나고 가장 기본으로 또 각각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 픽퍼포먼스 팩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리파이는 하루에 한 개만 드시면 되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녁용에 넣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리고공법이라고 하는 게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소화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침용이나 저녁용을 만약에 저녁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플로리파이가 들어가 있는데 전용용이 30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로 해서 이거 하루에 2번으로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아침용을 드시면서 플로리파이 하나를 구매를 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만약에 소화가 너무 안 되셔서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한 뭐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그 부분들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뭐 다른 약을 드시는 것도 많고 하다고 하시면 절반으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끊지 않고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의 어떤 유주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을 그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 소비자가 드시는 준비까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드시고 난 다음에 재구매나 이런 부분들에도 그 후속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픽퍼먼스 팩은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해 주시면서 그 회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개별적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좀 빠르긴 하죠. 아무래도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릴 말씀도 많고, 그래서 좀 빠르게 설명을 오늘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전 제품을 다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 데일리 밸런스 홍삼 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특허받은 홍삼 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온진공 건조 홍삼 농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뒤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홍삼을 만들 때 인삼을 식혀서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이 부분을 반복을 하면 홍삼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이걸 만드냐면 이 인삼 안에 들어가 있는 사포닌 성분, 어, 그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포닌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쪼개놓는, 사포닌을 쪼개놓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온진공 홍삼은 똑같습니다. 인삼을 씻고 말리고 하는 그 찌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말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온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일반 홍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처럼 빡빡하죠, 이렇게. 그래서 치밀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저온진공 홍삼은 이렇게 좀 얼기설기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포닌 자체가 깨지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포닌 자체가 깨지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으면 흡수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받은 홍삼 농축액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홍삼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포닌을 다른 말로 진세노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사포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면역력이라든지 피로 개선, 기억력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게 데일리 밸런스 홍삼 스틱입니다. 그래서 타사에 뭐 당연히 정관장에 굉장히 뛰어난 제품 이죠. 그리고 뭐 농협 한삼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사포닌 함량이 11.7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이건 좀 더 많고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낮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따져봤을 때 진세노사이드 1mg, 그 사포닌 1mg당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가장 낮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 소비자가가 가장 낮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포닌 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격이 낮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함량을 뺐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삼이 들어가는 제품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언포게터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홍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포스파티 딜세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인지질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억력이라든지 두뇌 건강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이 홍삼이 하고 포스파티 딜세린이 함유되어 있는 언포게터블인데, 이 제품은 뭐 60대, 70대에 넘어가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혹시라도 뭐 치매 예방으로 드셔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연령대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장 많이 또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머리를 많이 또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 연령대들, 또 청소년들, 그 학업에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에 지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두뇌 건강을 위해서 주는 그 섭취를 하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제품도 기억력 건강 제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 건강인데,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제 눈이 이제 그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이 눈 안에 망막이 있죠. 그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변성이 일어나면서 눈이 이제 꺼먹꺼먹하게 시력 장애가 일어납니다. 눈 앞에서 뭔가 가려진 것 같고. 그래서 장년층의 시력저하 및 실명 원인이 1인데, 병이 발생하는 거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증가를 하죠. 근데 20대에서 40대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컴퓨터를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어두운 데서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주무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습관, 또 그리고 뭐 요즘에는 지하철이나 뭐 걸어 다니면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가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눈 건강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 건강은 절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치아가 빠졌다라고 하면 임플란트라도 할 수 있겠지만, 눈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장 빠른 나이에 눈 건강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 루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황반변성과 관련한 눈의 황반색소 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루테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모든 시중에 있는 제품과 저희 제품의 동일한 점은 루테인 함량은 똑같습니다. 루테인 함량은 20mg으로 똑같습니다. 누가 광고를 하던 어디에서 판매를 하던 루테인 함량은 똑같고요. 다만 어떤 게 다르냐면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나 빌베리 같은 이러한 베리류들이 눈 건강에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베리류들은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혈관 건강, 혈행 개선을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 눈 자체에 빨간 핏줄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 눈 건강은 결국에는 혈관 건강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사의 제품하고의 차이는 블루베리와 빌베리 같은 이러한 눈 건강에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제품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 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표피이고요. 그 안쪽에 진피가 있을 거고 피하 지방이 있는데 이 콜라겐이라는 게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잘 조여주는 역할이 엘라스틴이라는 게 하고요. 이 기둥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게 히알루론산인데 건물로 따지면 철근 역할을 하고 철골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잘 조여줄 수 있는 어떤 그 건축에서 사용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를 채워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히알루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 이 부분 기둥도 무너지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촘촘하게 채워진 히알루론산도 계속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노화, 그래서 주름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트리플업 젤리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120mg이 들어가 있고요. 저분자 PC 콜라겐, 생성 콜라겐이라고 하는 부분이 2500m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틴은 2mg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엘라스틴은 많은 양이 필요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는 많은 그 콜라겐 제품들이 있죠. 콜라겐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 제품을 봤을 때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어떤 피부에 관련된 기능성이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일반 기타 가공품으로 콜라겐이 저희도 들어있습니다, 뭐 히알루론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는 제품인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전 세계에 나오는 모든 제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 제품만큼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꽉꽉 채워져 있는 제품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보다 콜라겐이 조금 더 많은 제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제품은 히알루론산이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다고 해도 5mg에서 10mg 정도밖에 안 들어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콜센터나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부 보습, 그다음에 노화에 의해 없어지는 콜라겐, 그다음 히알루론산을 섭취를 할 수 있는 제품이 트리플업 젤리입니다. 그리고 여성 건강 제품은 이제 갱년기, 그다음에 앞서 이제 제가 유산균 쪽에다가 배치를 해놓긴 했지만 플로리파이 이너 프로바이오틱 제품, 여성 건강 제품이겠죠. 그래서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저도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고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겠죠. 근데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 감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 폐경에 가까워오면 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뚝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남자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여자분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했었냐면 뼈를 관리하는 데 작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면 이 뼈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내 몸에 뼈에 구멍이 뚫리는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갑자기 우울증이 온다거나 화가 막 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증상들이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갱년기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실제로 여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효과가 빠른 만큼 부작용도 있겠죠. 유방암이라든지 어떤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더 안전하게 그 증상들을 없애고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을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콩에서 뽑은 건데 여성 호르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뼈 자체를 조절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런 갱년기 증상 자체도 좀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소플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미리 드셔도 갱년기가 시작될 나이가 되면 미리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뼈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회복을 하는데 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시면 에스라바를 이제 추가로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와이즈 밸런스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어블 타입인데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크랜베리는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여성분들의 요로 건강, 그다음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 건강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요로 건강 쪽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 없이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아이들의 어떤 비타민 C 건강기능식품으로,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로 건강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비타민 C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이들에게 주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립선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립선은 이제 방광 바로미터 유시에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감싸고 있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감싸고 있는 기관이 전립선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면 당연히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게 되죠. 그래서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어 계속 소변이 마려운 어떤, 그래서 남자들은 갱년기가 요즘에야 좀 남성 갱년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하듯이 남자들은 이 전립선 건강이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버스를 타기 쉽지 않고 자다가 계속 깨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립선 건강에 도운 소팔메토가 들어가 있는 프로스타아반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전립선인 비대증은 거의 한 7, 80대가 되면 남자들은 거의 다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40대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본인의 남편이나 저도 40대니까 저도 이걸 이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40대 이상이 되면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프로스타바를 꾸준히 섭취를 해주는 게 좋고, 여기에는 추가로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부분 포함해서 토마토나 호박씨 같은 좀 그러한 붓기를 좀 빼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원료들도 부원료로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그래서 간은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효소를 만들어내고요,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또 큰 심장을 여러 가지 기관을 중에서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한 60%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간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묵묵히 일을 하는 애죠. 근데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안 되게 되고 피로가 찾아오고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시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피로도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브아이즈를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제품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제품들, 어른들 제품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조금 줄여서 애들이 먹기 좀 편하게 맛을 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중 관리인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여름에 좀 움직일 수 있나 싶었더니 갑자기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결국에는 그 몸의 어떤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체중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좀 요새 홈트레이닝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음식 섭취를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만약에 난 줄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더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섭취를 좀 늘리고, 그리고 좀 더 운동을 하시면서 어디 외부에 나가실 때라도 좀 더 운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에 체지방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 가르시니아를 같이 섭취해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장을 좀 비워주시는, 장내에 이제 유해균이 증가를 할 경우에는, 우리 몸 자체에 장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만 그 다이어트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하겠다라고 하시면 우선 음식을 한 2주 정도, 이제 앞으로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2주 정도 열심히 드세요. 드시면서 식이섬유나 유산균을 평소에 드시던 거에 한 2배, 3배 정도 올려서 드시면서 장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밥을 먹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이 올라갑니다. 이 당이 올라가는 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밥이 들어오면 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에너지로 바로 쓸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누워서 TV를 보게 되면 에너지를 쓸 일이 없죠. 그러면 에너지를 쓰라고 확 올렸는데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방으로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살이 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누워있는데 금방 밥 먹었는데 금방 또 허기가 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으로 저장시키면 당이 순식간에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공복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먹고 찌고 이게 반복이 되는 비만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탄수화물을 안 먹을 것이냐?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한국인이 탄수화물을 워낙 많이 먹는 민족이기도 하고 그 유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끊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에서 기력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좀 올리시는 그래서 단백질을 탄수화물을 내린 만큼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몸을 가볍게 할 수 있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섭취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지시 컨트롤이라는 것과 어테인이라는 것 두 가지의 제품이 저희가 있는데 맛 자체는 어테인이 훨씬 더 좀 더 달고 맛있습니다. 반대로 지시 컨트롤은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몸 자체를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 지시 컨트롤이 좀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장기간 싸움이기 때문에 좀 더 즐겁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테인을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간에 출출하고 간식이 생각날 때 좀 포만감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반대로 지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당 자체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뇨가 있다, 아니면 뭐 당뇨 전 단계다라고 하시면 식사는 그대로 드시고 식간에 중간에 만약에 식사를 거르실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대신 지식 컨트롤을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식사를 저도 아침을 잘 못 먹고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테인 회사에 와서 한 잔씩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하루를 버티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뭐 식사를 끊으시고 이걸 드실 필요는 없지만 식사를 못 드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좀 줄이시고 대체해서 어테인을 드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누트라텀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제가 다이어트 제품들을 이제 많이 또 출시를 하고 또 교육을 드리면서 가장 많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안 먹으면 빠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안 먹으면 빠지는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또 우리 몸에서 안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그 지방을 꽉 잡고 놓지를 않기 때문에 살살 달래가면서 조금씩 넣어줘가면서 이제 빼야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구매를 하고 내가 뭔가 먹어야 되고 한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심리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뒤에 나온 엑세스바라고 하는 그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품보다 이 제품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가르시니아하고 뉴트라툼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의 니즈에 딱 맞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총 지방량이나 허리둘레나 체질량이 감소를 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당연히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보통 대부분의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은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식사 끝나고 섭취를 하시면 체중 감소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좀 꾸준히 계속적으로 드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밥을 먹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을 만들게 되면 이 당이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안 쓰면 지방으로 저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게 가르시니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포에서 4포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라고 하시면 한 끼 드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뭐 나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드시고 좀 적게 드시고 단백질 드시면서 가르시냐 드시면 훨씬 더 그 부분을 어, 유지를 하시거나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보조 식품인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
몸에 있는 체지방이 빠지려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45분에서 50분, 60분 이상을 빠르게 운동을 해야만 그때부터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만한 시간도 많지 않고 또 그만한 체력도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세스바라고 하는 거는 그 체지방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을 좀 앞당겨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15분 전 정도에 이제 섭취를 하시고 빠르게 그 어디 뭐 굳이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어디 미팅을 가신다거나 어디 뭐 패스트트랙을 가신다거나 어디 시장에 뭐 장을 보러 가신다거나 이런기 전에 즉 활동을 하시기 전에 15분 전에 이제 섭취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 몸에 어떤 체지방이 분해되는 거를 높일 수가 있고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시고 TV 보면서 누워 있으실 때 드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간혹 혹시라도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 엑세스바만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엑세스바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살은 안 빠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난 다이어트를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르시니아나 뉴트라탐을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효과 자체는 엑세스바를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바이탈리티 피트니스 팩으로 할인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논이하고 몇 가지 기타 제품들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 논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거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항산화 물질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양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숙성하는 쉽게 얘기해서 열을 가하거나 어떤 그런 외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알아서 잘 익고 그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때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논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 몸에 다 좋긴 하지만 가끔은 이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들로 만들어진 게 망고스틴 구기자, 과일 농축액 등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ml를 한두 번 정도 섭취를 하시고 이걸 드시면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가 좀 따끔거린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좀 확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아니면 싫다라고 하시면 물에 좀 섞어가지고 좀 연하게 해서 섭취를 하시면 그 부분 천천히 섭취를 하시면 그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산 논이를 사용한 트리플렉스 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가공품인 너트 앤 프루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몬드와 캐슈나 그다음에 망고나 뭐그 혼합 같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하나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정 같은 그러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6개 정도 섭취를 하시면 하루에 견과류를 섭취하라고 하는 권장량이 20g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견과류를 많이 드시려고 이렇게 봉지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큰 거를 많이 사시는데 그걸 끝까지 다 드시기가 왜 쉽지가 않냐면 견과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좀 뭐 비린 맛도 원래 있고요. 그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가 그래서 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과류를 충분히 많이 드시지 못하시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맛있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맛있는 맛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간식으로 섭취를 하시면서 건강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놀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귀리가 들어가 있는 귀리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앞서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다르냐면 이건 귀리로 거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는 어, 저는 추천을 하기에는 통곡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떤 시리얼 형태로 같이 우유를 타서 드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이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놀라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만들어진 거는 처음에 시작은 요양병원에서 그 환자들 위한 환자식이었어요.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그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뭐 식사를 거르실 때 대신 이제 섭취를 하신다거나 그래서 아까 뭐 어테인을 한 컵 드시고 뭐 그래놀라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추천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장 건강이 중요하니까 유산균을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이제 섭취를 하시는데 거기에 내 몸에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혈행 개선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픽 퍼포먼스 팩을 드시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로도가 좀 많이 심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 비타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코큐텐은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코엔자임 Q10이 아까 혈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이 코엔자임 Q10은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당연히 그거에도 도움을 주지만 이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서 돌아가려면 옆에서 추임새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아무리 먹어도 내 몸에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면 코엔자임 Q10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면 이 세 가지를 같이 맞춰서 만약에 픽 퍼포먼스 팩을 드신다고 하면 픽 퍼포먼스 팩과 리브아이즈, 코큐텐 이렇게 드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면역과 관련해서는 액티베이트, 그다음에 세포를 회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 외부의 유해균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감기에 걸렸으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회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리는 사람이 있듯이,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건강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제품, 유산균과 화이브아이즈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에 대한 부분은 코엔자임 Q10, 코큐텐 플러스하고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지 않지만 프로백스 CV 같이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행 개선에 대한 오메가3 두 가지, 기본은 코오메가, 거기에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파이토오메가와 화이브아이즈까지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콜레스테롤을 반드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뼈 건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D, 갱년기가 있으시면 거기에 에스트라발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에는 ES 리프레스 ES 글루코사민과 AR 밸런스가 또 왜 들어가 있냐면 이것도 또한 관절의 어떤 그런 회복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눈 건강에 루테인과 오메가3, 그다음에 피부 건강에는 세라이즈와 클로렐라, 거기에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트리플업 젤리, 그리고 어린이용 제품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드리는 와중에 가장 빠르게 오늘은 교육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전 제품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드렸는데, 조금 그 부분에 중간에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이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콜센터나 뭐 스토어 또는 뭐 저희 마케팅 팀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서 다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픽 퍼포먼스 팩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구나, 모든 건강을 다 해결할 수 있구나, 거기에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좀 먹고 또 뭐 내 몸에 중간중간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여러분들께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선은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질문을 간단히 답변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교육은 끝났으니까요. 퇴장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채팅창에 있는 답변을 같이 들으실 분들은 남아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즈 밸런스를 여자아이가 몇 살 정도 이후부터 이제 먹어도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와이즈 밸런스는 아주 어린 연령대에서도 섭취해서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섭취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두 돌 정도, 한 돌에서 두 돌 정도 이상이라고 본다고 하면 한 세네 살 때부터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빠가 뭐 아이가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먹어도 상관없고요. 뭐 아이가 좀 너무 셔가지고 싫다라고 하시면 빻아가지고 어디에 섞어가지고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뭐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플로리파이 우먼 이너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에도 몇 살 때부터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뭐 더 어린 연령대에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두세 살 정도에 먹어도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한 또 나이고 특이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먹었을 때 혹시라도 뭐 그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몸에 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뭔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섭취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연령대로 나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이상이 되면 고등학교부터 성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넘어가게 되면 성인 연령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하의 연령대, 그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를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 연령대를 하나로 묶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가급적이면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섭취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아이들은 뭐 기본적으로 식습관에서 잘 해결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 두세 살, 세네 살 때부터 섭취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분께서 잇몸 건강 제품은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잇몸 건강 제품은 그 제품을 따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이제 그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잇몸 건강이나 어떤 그런 입에 많이 헐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그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기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성분이 아연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연을 추가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 제품 중에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특히 뭐 구내염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액티베이트 C가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잇몸이 너무 이제 좋지 않아서 신 거 자체를 먹어도 막 따끔거리고 막 그렇다고 하면 못 드시겠죠. 그거는 분말 형태 타서 먹는 거니까. 그러면 액티베이트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트나 액티베이트 C를 섭취를 하시면 조금 더그 문제가 덜해질 거고요. 간에 항체가 없다는데 픽팩 먹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간에 어떤 그 염증에 대한 항체나 이런 부분하고 픽퍼펀스팩과 같은 그러한 제품들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셔도 무방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픽퍼펀스팩을 먹으면서 플로리파이 우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산균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는 이유가 각각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산균 함량하고 별개로 실제 픽퍼펀스팩에 들어가 있는 플로리파이는 우리 몸의 배변 활동이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두루두루 소장과 대장에 다 작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플로리파이 우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의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작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반드시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분제만 따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우먼 종합 비타민으로 충분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분 자체가 철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추가로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철분제를 따로 일시적으로라도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철분은 몸에서 올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철분제를 꼭 먹어야 되는, 예를 들어 임신하셨는데 철분 수치가 너무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철분제를 따로 드시는 게 추가로 일시적으로라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철분제를 조금 병원에서 철분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하시는 정도면 우먼으로 충분하다고 그러고 충분하게 섭취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성 에스트라발이 목에 걸린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질문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드시는 데 있어서 조금 목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라발이 여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드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여성 호르몬을 자체에서 어떤 자궁 근종이나 이런 뭐 여성 호르몬 자체를 이 제품 자체가 여성 호르몬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비슷한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한 애가 들어가서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만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에스트라발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갱년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직접 주사로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에스트라발은 그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스트라발이 감마리놀렌산 함유된 제품보다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갱년기 증상 자체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감마리놀렌산도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스트라발은 직접적으로 어쨌든 갱년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뼈 건강에 감마리놀렌산은 그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라발이 감마리놀렌산 차이는 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상선 항진에 좋은 영양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갑상선 항진이 되면 실제로 몸에 있는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50의 힘만 써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베개 힘을 만들어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몸이 계속 피로하죠. 아무래도 그 부분들에 항진증이 생기게 되면 체중도 좀 많이 빠지게 되는 부분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그런 갑상선이라든지 어떤 몸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갑상선 약을 따로 드시면서 종합 비타민을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종합 비타민을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뉴트라텀을 먹고 약간 우울감이 온다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와 연관해서 보고된 바는 없고요. 뉴트라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커피빈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카페인 쪽에 조금 취약하신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정확하게 두 개가 연관성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뉴트라텀과 우울감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채팅창에 올라온 거를 제가 우선은 빠르게 좀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콜센터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된 플로리파이 우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데 훌륭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